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글쎄요. 이 자기들의 진상규명위원회 도둑이 스스로 이 도둑질 반성위원회 만든다고 우리가 믿어줘야 되나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쫙쫙 걸어온 것도 그거랑 사실 비슷하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한다? 글쎄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사실 멀쩡한 감사원을 놔두고 왜 지들끼리 이런 걸 하나.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온 결과를 어떤 국민이 지금 이것을 믿을까? 저는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 한다고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국정조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정조사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겁니다. 흐지부지 하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겁나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 특검 얘기 안 합니까?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이거는. 이거야말로. 왜냐면 지금 어떤 걸 하든지 지금 공정한 조사를 담보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재명 이분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특검 해야지. 이거만큼 특검의 소재가 어딨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검찰 수사관이 실수로 띠지 잃어버린 걸 가지고 검찰 수사에 더해서 특검까지 했던 애들입니다. 그 특검에서 뭐 나왔습니까? 무혐의 나왔어요. 무혐의, 혐의 없음, 배후 없음. 근데 얘네 한마디 사과도 안 하잖아. 그런데 이런 거에는 왜 특검 안 해? 선관위는 특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사실 계엄을 한 것도 사실 이제 선관위가 되게 의심돼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통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정말 같지도 않은 그런 단체 그만 만들고 이제 특검을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리고 합수본한테 선관위 서버가 그렇게 쉽게 그냥 여기 있어 하고 딱 전달되는 거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충격이 왔어요. 네. 아니 세상에 개헌군 투입하고 막 그 난리를 쳐도 서버 못 갔는데 네. 합수본 여기 있습니다. 제출. 이걸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정말. 네, 독립기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선관위 독립기관이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검이 시작되면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거물을 쉽게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투표함 7개인가 그 폐기 네.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거 그렇죠. 증거물을 막 버리고 있는데 선관위를 당장 이제 특검을 시작해서 모든 행위를 스탑하고 니네 다 나와라고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와, 지네가 조사를 하라고 그러고. 그럴 거면 쿠팡도 자체 조사를 하라고 그러지. 왜 쿠팡은 그렇게 못 사게 굴고. 심지어 쿠팡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국정원에다 얘기했대잖아요. 네. 쿠팡이 이야기한 거로는. 네. 근데 국정원에서 알겠다 해놓고 네. 쿠팡이 전문 보안 업체, 미국 업체들 네. 쫙 써가지고 잠수부까지 투입해가지고 중국 가서 그거 찾아갔잖아요, 노트북. 네. 그랬더니 왜 니네끼리 막 하냐, 조작 아니냐 또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쿠팡 직원이 나 통화 기록 있어. 지금 이렇게 네.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국회에서 그거 깔라니까 절대 말 못하게 하죠. 그래놓고 일단 과징금 6천억을 때렸죠. 그러니까 6천억은 네. 대체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 진짜.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을 수다를 떨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통역사가 과연 붙었을까? 안 붙고 어떻게 가능하지?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쿠팡 문제만 해도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네. 전작권 환수도 진짜 정말 네.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방위 출신 그 장관이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전작권 환수가 미군하고 우리 한국의 이 국방부하고 합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로드맵이 있다고 합니다. 전작권 환수에 이 로드맵이 있는데 네. 완성 단계에 있으면은 전작권을 환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94%나 완수가 됐대. 그래가지고 무슨 근거로 94%라고 합니까? 그때 근거가 없어. 그 미군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리고 있다 한들 그런 얘기 나왔다 한들 그거는 극비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시나리오를 국방부는 네. 아무따 전작권 환수하게 되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이 이재명 정부 안에서 지금 선관위가 지들끼리 진상규명위를 열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의뢰 권고 대상 그냥 권고예요. 권고 대상이 노태악부터 해가지고 위철한 그다음에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등 해가지고 딱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딱 12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특검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12명들은요, 여러분, 바지 사장들이에요. 전직 선관위원장이었던 분이 지금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직접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선관위원장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이 법관들이잖아요. 네. 네, 법원장. 음. 그러니까 선거 사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냥 원래 내 월급에다가 뭐 좀 더 주는 거예요, 월급을. 그리고 회의 수당 좀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모르고 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모르는 사람 위에 앉혀놓으면 일하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너무 좋지. 예, 진짜. 결제도 뭐,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대충 써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어오면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후보들이 출마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번에 안 된다 해놓고 저쪽 후보 왜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관위원장, 법원장인데 어떡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선거법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사용해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 없고 선거 지식도 모르는 이 지금 12명, 요 12명의 바지 사장 플러스 모르는 게 땡큐인 그럼 지들끼리 다 해먹은 이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완전 그냥 대환장 파티인 건데 네. 어떻게 이 12명만 지금 권고대상, 수사 의뢰 권고대상으로 아무것도 삼아놓고 모르는데. 네, 그 진상 규명 뭐 한다는 얘기. 이 사람 머리에 뭐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판사 일이 다 이제 판사 일로 바쁘다고 이제 거기 뭐 출근도 거의 안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것도 사실 직무유기예요. 사실 판사 일 바쁘더라도 선거가 중요하면 선거 일에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노태악이라는 사람은요, 대법관 임기가 3월달에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3개월 동안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이 선거 관리를 한번 내가 열심히 하자.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했냐고. 열심히 안 했지. 근데 이 바쁘다는 인간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외 외유는 또 몇 번 갔더라고.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선관위에서 해외 출장을 보내주더라도, 야, 나는 판사 일로 바쁘니까, 뭐 또는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가지 말아야지. 평소에 바빠서 선관위 업무도 못하는 인간이 해외 가서 뭐 하냐고. 이거 정말 너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이런 거.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출장을 갔대요. 그럼 뭐 네. 선거에 대해서 뭐 사무나 실무를 배워오는 거잖아요. 네. 어느 나라 갔냐 그러니까 캄보디아 갔어. 독재 국가를 갔어. 와, 그리고 캄보디아. 일본 오사카를 갔어. 근데 오사카. 오사카는 이렇게 우리처럼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후보 이름을 직접 한자로 쓰는 나라예요. 아, 비슷한 게 전혀 없는 나라에 출장을 왜 갔냐는 거죠. 야,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진짜 웃기네요, 정말. 네. 아니, 뭘 배워왔는데. 말 좀 해보세요. 뭘 배워왔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한자로 쓰는 걸 도입했냐고. 안 했잖아.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왜 한 거냐.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전 국민 한자 받아쓰기 대회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네. 참고로 이 오사카 총영사가 제일 가고 싶은 데잖아요. 맞아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예. 드루킹이 요구한 게 오사카 총영사였는데 그걸 안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폭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사카. 그놈의 오사카. 재미 좋았겠다. 아, 예. 그 금액도 정말 크더라고요. 네. 캄보디아 같은 나라 물가가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5명이 갔는데 한 450만 원인가 뭐 썼대요. 네. 아니, 가서 뭘 하셨습니까? 저도 여행 다니는 게 제 낙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여행 한 번씩 갈 때마다 좀 가시잖아요. 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왕 가는 거 좋은데 가자. 음. 근데 선관위가 쓰는 클래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웬만한 재벌들도 이렇게 여행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태악 맞아요. 관련해서는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났지만 두 번의 출장 16박을 했는데 1억 6천만 원을 썼거든요. 와, 하루에 1,000만 원. 1박에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와우, 우와. 클라스. 독일, 에스토니아 9박 갔다 올 때 9천 얼마 쓰고. 와. 그리고 뭐 스웨덴이랑 어디 묶어서 덴마크 갈 때 7박인데 7천 얼마 썼어요. 와. 그래서 합해서 1억 6천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국가 원수 대통령이 전용기 띄워서 갈 때 쓰는 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는요. 기자들은 돈 내고 탑니다. 그렇지. 그 공짜로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난 네. 알았지롱. 그 기자들 돈 내고 타요. 네. 어머.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나 특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국가 예산으로 타는 거지만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타고 싶은 수만큼 그 비용이 할당되고 그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래도 탈라고 하는 이유가 일정을 맞추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그 맞아요. 안에서 여러 취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아. 가끔은 또 대통령님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도 하고 막 하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친해지니까. 네. 근데 선관위는요. 네. 이거 뭐 나라 돈으로 그냥 1억 6천을 16박에 쓰고 왔는데 아니, 여러분 와이프랑 왜 갑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1박에 1,000만 원 여행 가서 써본 사람 얼마 없을걸요 대한민국에? 야, 1억이면 진짜 1박에 평균 1,000만 야, 원이면? 그 오. 이 김혜경 여사님이 그 옛날에 그 이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시절에 법화를 그렇게 써서 만든 게 1억 유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썼구나, 한 번에. 그 돈도- 몇 년을 1년을 써서 1억인데. 그러니까요. 그 돈도 사실 과일로 치면은 코끼리 키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아니, 뭘 키워갖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은 무슨 선관위 연수원 사가지고 왔습니까? 캄보디아 가가지고? 진짜 이 선관위는요, 회계 장부부터 일단 다 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번에 합수본이 서버를 지금 가져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까라 해도 안 까던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은 서버. 진짜 전산 전문가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탄핵 헌재 재판에서 그 증인으로 나왔던 그 국정원 3차장, 그분이 저는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가서.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노태악이라는 이름을 잘못 썼대. 노태선이라고 지었어야 되는데. 제 아내 말이고요. 유머 광고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원래 없어요. 나 그리고 요거 저기 토막상식 하나만 얘기해 도 될까요? 본인이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모님한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답. 이제 이거 하나만 할게.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MPT카라고 이제 경남 MBC의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영상을 이제 했어요. 독일 총리가 다리 꼬고 앉자 한국 위상 지킨 대통령의 외교. 그러니까 이재명도 자리를 꿨단 얘기야. 그리고 이걸 보고 개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귀엽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마라식의 외교 철학이다. 나도 다리 꼬. 어유 멋지다.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공영 방송을 참칭하는 그런 방송사의 유튜브가 이렇게 다리 꼬았다는 이유로 이게 어떻게 이런 식의 유튜브 하는데 돈을 쓰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같이 다리 꼬우면 우리나라의 국격을 지킨 건가요, 그러면?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게 다리가 너무 길면 꼬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저도 길어봐서 아는데. 근데 다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분이 다리를 꼬아서 국격을 지켰다. 뭘 지킨 거야? 아마 이거 풀려고 힘들었을 거라마 너. 야, 정말 난 이거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아니, 다리 꼬은 거 가지고 저렇게 띄워주고, 누구는 당근마켓으로 조교기 샀다고 정치 천재라고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송 내용 전파 낭비를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정상적이면서 좀 상식 있는 네. 그런 좀 시사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갈수록 막장인 것 같아요. 요새 김혜원 대변인 요새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비단인가? 그 병민나인가 몰라도 저 국방부 대변인 요새 엄청 뜨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여다 나와가지고 국방부에 2년 동안 근무한 게 다인데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러고 왜 모르냐 그러면 내가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거에 답변을 안 하고 째려보고 그리고 좀 얘가 궁지에 몰리잖아. 그럼 옆에 어떤 남자분이 그 기자님 막 이렇게 그만하라고 그러고 막 와 그러니까요. 정말 날로 먹어. 진짜 우리 김혜원 대변인 같은 경우 이거 하나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공부하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나와서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화, 항미 원조 그거 질문했더니 내가 그 기사를 못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기사를 하루수가 못 되는 걸 봅니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싫대. 내가 보고 얘기하겠대. 와, 이런 국방부 대변인, 요새 진짜 김효은 대변인이 정말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에 비하면은 이 멘탈은 깜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부처 대변인은요, 네. 물론 언론인 분들 워낙 출중하시기는 한데, 네. 이 부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무를 좀 거쳐본 이 부처 대변인은요, 제가 근무했을 당시도 국장급이합니다. 네, 밑에 엄청난 조직들을 다 거쳐서 올라온 분이 대변인을 합니다. 부처 대변인은요, 정당 대변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필수지. 왜냐면 출입 기자분들도 반전문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온갖 그런 정책이나 과거부터 이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질문이 다 나가는 건데, 진짜 국장급 아니면 이거 못 받아요. 근데 이거를 2년 기자하신 분이 지금 이 대변인으로 있고,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와, 거의 그냥 이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네, 그냥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걔가 한 말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란 이제 미사일 쏜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조사에는 그게 의도적으로 한 건데, 이재명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아니, 국방부가 조사한 거랑 다른 말 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고 막 고압적으로. 거기 진짜 보면,
레전드야, 레전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스타더라고, 스타.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국방부랑 통일부는 또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네. 북한을 주적으로 네. 국방부에서 표기한다고 하니까 통일부가 그러지 말라라고 국방부한테 호통을 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희 잠깐 지금 곁다리 빠지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국방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그 대변인만 봐도 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전투력 좀 있는 편인데 무서워. 그냥. 근데 저는 통일부랑 국방부랑 이렇게 싸우는 게 네. 똑같은 애들끼리 싸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왜냐하면 통일부는 지금 북한은 우리의 뭐 막 동지 막 이러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또 밑에 이제 쫙 참모들 있는데 대놓고 네. 주적이라고 못하면 국방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가 없어지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적은 북한이지라고 하는데 정작 이 북한을 지금까지 막아주고 있는 이 견제력에 정말 거의 구하를 담당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한테 전작권 환수하자. 달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잠깐만 30초 광고 보고요. 여러분 광고 보시는 동안 모두 좋아요 눌러주시고 선관위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업체 친민주당 인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유독 저희 요새 계속 10,000명 넘거든요, 실시간. 그리고 고박사님 안 나온 날도 7,000명, 8,000명 찍는데 왜 이렇게 오늘 시청자가 적을까? 드디어 서민 교수님과 이제 이별할 때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시간 뉴스나 유튜브를 서칭하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네. 오늘 오전에 축구를 했잖아요. 네. 원래 저랑 같이 매일 방송하는 배승희 변호사가 네.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축구를 했잖아. 네. 그때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라이브를. 아이고. 대기업이 또 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야, 대기업이. 그러니까 옳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우리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사 원장 방송 네. 보러 가셨구나.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어요. 축구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은 멕시코한테 졌지만 어쨌든 1승 1패로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홍명보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욕을 안 해.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욕하다가 그 선거 결과 괜찮게 나오고 사실 뭐 기초자치단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계속 욕해. 네. 그 뭐야 아메바야? 계속 욕해야 된다는 그런 선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최소한 인간이 되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선관위 이야기 가볼게요. 주진우 의원 요즘 열일나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업체 다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회이사다. 선관위의 계약 5년치 중에 무려 82%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밀어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산시 선관위에서 쓰는 투표용지를 세상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300km 넘게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굳이 투표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는 뭐 제지업체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인쇄업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그냥 자기들 친한 사람들 밀어주기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업체가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출장 같은 경우에도 오사카 출장에 민주당 당직자가 같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그럼 뭐 국민의힘도 분명히 갔겠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봤는데 국민의힘이 없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당직자랑 오사카 출장을 가서 뭘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또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관위와 민주당의 그러니까 커넥션으로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은 사실 좀 많았어요. 지금까지 선관위 관련 입법만 봐도 지난 그 감사원이 선관위의 불법 채용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를 감사를 했었는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냉큼 바로 민주당에서 이 감사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가 법적으로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보면은 민주당이 또 고약한 걸 하나 집어넣다가 딱 걸렸었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게시물이나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징역 최대 그게 10년이나 3년이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형을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끼워 넣다가 딱 걸려가지고 거뒀어요. 거뒀는데 그거를 민주당 이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이 다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할 때 이걸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은 친선관위일까? 선관위를 위한 당일까? 그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이제 정황상의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그 지역들 중에 78%였나요? 거기가 다 국민의힘 원래 우세 지역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 선관위를 국조를 하고 선관위를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은 좀 빠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관위의 어떤 선거 부정, 장난질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가 수의계약을 5년 동안 2,600건을 했는데 80%를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5년 계약 중에. 근데 이 수의계약 많이 딴 업체는 사회 이사에 친민주당 이사가 많다. 그리고 출장도 같이 갔다 왔다. 선관위 해외 출장하면 지금 재벌들도 부러워하는 초호화 출장이에요. 저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막 네. 노태학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만 원 쓰고 하는지. 그럼 모든 게 민주당과 몸통으로 엮여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까지 특검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다음 특검은 무조건 조속하게 국민의힘만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그 백혜련 의원이었나요? 그 사람이 이 특검 안에 대해서 제출을 했던 게 제안을 했던 게 너무 말도 안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 한 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추천을 해가지고 그 3명 중에 이재명이 한 명 고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저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저런 생각이 나온 것인가. 그래서 더더욱 저는 민주당에서 이 특검을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 민주당과 이 선관위의 관계를 보면은 마치 선관위가 무슨 민주연구원인가? 저는 그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아까 뭐 반대했지만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 이제 국정조사를 뭐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이제 국정조사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 거기서 얻은 자료가 뭐냐면 그 이제 무안공항 참사에서 만약에 둔덕이 없었으면 뭐 전원 생존이 가능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나왔다. 이런 보고서가 작년 중순 뭐 5월, 4월 그 정도 나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선관위 문제는 정말 바로 이제 특검으로 들어가서 수사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그 민주당 직원 민주당이랑 같이 이제 해외 출장 나갔다 그러는데 이걸 갖고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해당 출장은 국정원이 2023년에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선관위가 함께 진행한 합동 보안 점검의 일환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에 모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라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갔다.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국정원, 인터넷진흥원, 뭐 선관위 이 셋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당 사람들이 가서 대체 해킹에 대해서 무슨 이런 거를 할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그때 참고로 2023년 국정원이 그 이메일 보내가지고 해킹에 취약하다,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선관위가 그 메일 보고도 그냥 쌩깠잖아요, 아예. 그렇죠. 심지어는 니네 네. 비밀번호 1, 2, 3, 4, 5가 그러니까. 실화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보안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이 갑자기 뭐 민주당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관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냥 불공정, 결탁 이렇게 매도하랍니다. 저는 그냥 네. 내 조합인데 어떨 거야. 그리고 지금 국조위 이 안에 멤버 구성을 보고 좀 어제랑 그저께 좀 말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 안에다 좀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 간사가 왜 그분이냐. 그러니까 사범수 위험하다. 이거는 원래 이 선관위가요.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산하잖아요. 국조할 때. 그래서 행안위 간사가 그대로 맡은 겁니다. 아.
지난 이 전반기. 일종의 상임위와 관련된 거요. 그렇죠. 그래서 된 거고, 그러면 위원장은 왜? 그거는 이제 강력히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잘할 수 있다. 윤상현 의원이.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다선 의원님이시고 중진이시고 하시니까 이제 알겠다. 또 합리적인 분이고 하니까 이제 알겠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위원님들은 보시다시피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간사로 이제 오신 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영향력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국조에서 많은 의원들이 올공에 참석한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떤 것들을 파헤치고 싶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위원들 개인의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하게 잘 쓰여지는 게 국조지 뭐 간사가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관위가 행정부 산하기관인가요? 저 몰랐는데 여기 댓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관위 원래 민주당 산하기관 아니야?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어떤 독립된 헌법 기구다라고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또 대통령 직속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선관위원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임명할 때만 지가 임명하고 사고 치면은 나는 모른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태도입니까? 그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무책임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배승희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라이브 좀 끄라고 해보세요 빨리. 열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 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